당신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정부는 이미 그 돈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간 상태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고 야근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는 그 모든 시간 중에서 거의 5달치는 정부를 위해 일한 것이다. 1월부터 5월까지 당신은 한 푼도 벌지 못했다. 그런데 같은 나라에서 수십억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어떤 억만장자는 개인 은행 계좌에 100만 달러도 없는데 원할 때 언제든 수십억 달러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부자들만 아는 게임의 규칙이고, 이 규칙은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 투표해서 만들어준 것이다. 오늘은 부자들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돈의 비밀과 세금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의 불평등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로빈후드는 영웅이다. 부자에게서 훔쳐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는 정의로운 서사처럼 들리고, 탐욕스럽게 많은 것을 가진 자들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도덕적으로 옳아 보인다. 하지만 바로 이 사고방식이 오늘날 거대한 빈부격차를 만들어낸 원인이고, 아이러니하게도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세금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역사의 어느 시점까지는 세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소득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고, 가끔씩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시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왕이나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모두에게 기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전쟁이 끝나면 세금도 끝났다. 영국에서는 1799년부터 1816년까지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위해 세금이 부과되었고, 전쟁이 끝나자 세금도 사라졌으며, 미국에서는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 전쟁 비용을 위해 세금이 부과되었고, 역시 전쟁이 끝나자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역사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는데 바로 1913년이다. 이 해에 미국에서 정기적인 소득세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더 이상 전쟁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임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정부에 내야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였고, 한번 만들어진 세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 역사에서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역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다. 1913년에 도입된 초기의 소득세는 오직 부자들에게만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고, 세금은 부자들만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팔기 위해 정치인들은 매우 영리한 전략을 사용했는데,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에게 세금은 부자들을 벌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사회에 기여하게 만드는 정의로운 제도이고, 로빈 후드처럼 부자에게서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메시지는 대중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누가 부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하겠는가? 나는 안 내도 되고 부자들만 내면 되는데 왜 반대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대중은 열렬히 세금을 법으로 만드는 것에 투표했고, 그것은 헌법적으로 합법이 되었다. 로빈 후드식 경제 이론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세가 합법화된 것이고, 대중은 자신들이 정의를 실현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세금은 부자들을 벌주는 대신 그것에 투표한 바로 그 사람들을 벌주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의 돈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었고, 부자들에게서 걷는 세금만으로는 정부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세금의 범위가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부유한 사람만 내던 세금이 점점 그 기준이 낮아졌다. 곧 상위 중산층이 세금을 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중산층 전체가 세금을 내기 시작했으며,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세금을 내게 되었다. 처음에 부자들만 벌 주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세금이
결국 모든 사람을 벌주는 도구가 된 것이다. 한번 정부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은 절대 축소되지 않고 계속 확대되는데,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대중은 부자들을 벌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에 속아서 자기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씌운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세금이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기 시작했다면 부자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부자들은 세금을 오히려 기회로 보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규칙으로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법인의 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것이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이다. 법인은 부자들이 개인적 위험 없이 막대한 양의 면세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주었다. 법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부자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법인은 원래 대항해 시대에 항해에 자금을 대기 위해 만들어졌다. 16세기와 17세기에 유럽의 상인들은 신세계로 항해를 보내서 금과 향신료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항해는 엄청나게 위험한 사업이었다. 배가 폭풍에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해적에게 습격당할 수도 있고, 선원들이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 만약 상인이 개인 자격으로 항해에 투자했다가 배가 가라앉으면 그의 모든 재산이 날아갈 수 있었고, 집도 잃고 땅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그래서 법인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부유한 상인이 항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법인에 돈을 넣으면 법인은 선원들을 고용해서 보물을 찾아 신세계로 항해를 떠나게 했다. 만약 배가 가라앉고 선원들이 목숨을 잃으면 법인이 타격을 입고 상인은 투자금만 잃으면 됐는데, 상인의 개인 재산인 집과 땅과 다른 사업체는 완전히 보호되었다. 이것이 유한책임이라는 개념의 시작이고, 법인에 투자한 금액까지만 책임지고 그 이상의 개인 재산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인이라고 하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거대한 기업을 떠올린다. 수만 명의 직원이 있고 거대한 공장이 있고 전 세계에 지사가 있는 그런 조직을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법적 실체를 형성하는 몇 장의 법적 문서에 불과하다. 영혼 없는 법적 몸체인 것이고, 서류 몇 장으로 만들어지고 서류 몇 장으로 운영된다. 법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정부의 눈에만 존재하는 법적 허구다. 그런데 이 법적 허구가 세금을 내고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일반 직원이 세금을 내는 방식과 법인이 세금을 내는 방식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평범한 직원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직원은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데,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면 그 돈이 직원의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정부가 먼저 한 덩어리를 떼어간다.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등 보통 급여의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정부가 가져가고, 직원은 이렇게 세금을 떼고 남은 것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직원이 더 많이 벌수록 세율은 더 올라가서 더 많은 비율을 세금으로 낸다. 연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세율이 40%라고 가정하면 직원은 1월부터 5월까지 거의 5달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하는 셈이다. 5달치 급여가 고스란히 정부로 들어가고 6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이다. 1년의 거의 절반을 정부를 위해 일하는 셈이다. 반면에 법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법인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이 순서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직원은 번 돈에서 세금을 먼저 내고 남은 돈을 쓰지만, 법인은 번 돈을 먼저 쓰고 남은 돈에서 세금을 낸다.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정부가 40%를 세금으로 가져가서 이 직원에게 남는 돈은 6천만 원이다. 이 6천만 원으로 집세도 내고 차도 유지하고 밥도 먹고 옷도 사고 생활해야 한다. 이번에는 연 매출 1억 원인 1인 법인을 생각해보자. 이 법인은 1억 원을 벌었고 이제 비용을 쓴다. 사무실 임대료 3천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업무용 차량 리스비 2천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업무용 컴퓨터와 장비 구입비
1천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출장비와 식대와 통신비 등 운영비 2천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비용을 쓰고 나면 장부상 남는 돈은 2천만 원이고 법인은 이 2천만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법인세율이 20%라면 세금은 400만 원이다. 직원은 1억을 벌어서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냈고 법인은 1억을 벌어서 400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 같은 금액을 벌었는데 세금은 10배 차이가 난다. 그리고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한 사무실과 차와 장비는 실제로 법인 소유주가 사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인 소유주는 직원과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 세금은 훨씬 적게 내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회계연도 말에 법인은 선택권이 있는데 남은 돈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그 돈을 법인에 재투자해서 성장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장비를 사거나 더 큰 사무실로 이전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마케팅에 투자하면 그것은 전부 비용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연말에 모든 비용을 처리하고 나면 장부상 남는 돈이 거의 없고 법인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전혀 내지 않는다. 세금 시스템의 이 거대한 허점 때문에 부자들은 모든 돈을 법인에 묶어둔다. 그들은 돈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적 위험은 전혀 지지 않고 부는 계속 성장한다. 법인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십억 수천억을 통제하는데 그들의 현금이 개인 은행 계좌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법인에 묶여 있다. 실제로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의 재정 구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은 개인 은행 계좌에 100만 달러도 안 되는 돈을 보유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개인 계좌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 있고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들은 수백억 달러를 통제하고 있고 원할 때 언제든 법인을 통해 그 돈에 접근할 수 있다. 그들은 급여를 거의 받지 않는데 왜냐하면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법인의 자원을 사용해서 법인 소유의 비행기를 타고 법인 소유의 집에서 살고 법인 명의의 카드로 비용을 처리한다. 개인 소득은 거의 없지만 억만장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지난 세기 동안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점점 더 많이 통과되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부자 증세를 외치고 대중은 그것에 열광한다. 그리고 새로운 법이 통과될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부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겠구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새로운 세금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부자들은 그냥 앉아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고의 세무사와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해서 새로운 법의 허점을 찾아냈다. 그들은 재정적 지식과 권력과 자원을 사용해서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다. 새로운 세금의 부담은 결국 누구에게 떨어질까? 법인이 없는 사람들이다. 월급쟁이들이다. 세금을 피할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상위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그들은 꽤 많이 벌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자들처럼 법인을 활용할 지식이나 자원이 없다. 결과적으로 부자 증세를 외칠 때마다 진짜 부자들은 빠져나가고 중산층만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부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는 메커니즘이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다. 법인을 만드는 것은 부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점이다. 누구나 법인을 시작할 수 있고 거대한 사업 아이디어가 없어도 되고 수십억 원의 자본금이 없어도 된다. 법인 설립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하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 1인 법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직원 없이 혼자서도 법인을 운영할 수 있고 프리랜서나 부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법인을 통해 일하는 것이 개인으로 일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법인을 만들면 돈을 통제하고 정부가 가져가기 전에 쓸 수 있다. 물론 아무 비용이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과 관련된 정당한 비용만 처리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도 절세의 여지는 엄청나다. 이 지식이 재정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지식이다. 똑같은 금액을 벌어도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부자들은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그 규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남은 것으로 살아간다. 부자들은 돈을 벌고 쓰고 남은 것에만 세금을 내고 같은 금액을 벌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로빈 후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는 생각은 감정적으로는 만족스럽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면 그들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세금을 피하며 결국 그 부담은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온다. 진짜 해결책은 부자들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의 게임 규칙을 배우는 것이다. 무지를 부자가 되지 않는 변명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정보는 어디에나 있고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부자들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그것을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규칙을 알면 게임을 바꿀 수 있지만 모르면 평생 다른 사람의 규칙대로 살게 된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